여러분, 혹시 양파가 혈관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양파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먹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혈관 안에서 하룻밤 사이에 피가 굳어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가 심장이나 뇌로 올라가면 그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섭게 들리십니까? 저는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된 우리가 몰랐던 조합의 위험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냉장고에 있는 반찬 하나를 당장 바꾸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심혈관 질환 환자들의 식습관을 분석해 왔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지만 조합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양파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파 속 황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뇌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겠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네 번째입니다. 꿀입니다. 설탕 대신 꿀을 쓰면 건강해진다고 믿는 분들 많으시지요. 특히 양파볶음에 단맛을 더할 때 꿀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파의 황 성분과 꿀의 과당이 함께 고온에서 조리될 경우 일부 당화 반응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당과 단백질 또는 특정 활성 성분이 결합해 당독소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독소는 혈관 내벽을 자극해 염증 반응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즉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 대사가 약해진 시니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단맛이 필요하다면 조리 시간을 늘리십시오. 양파를 약한 불에서 천천히 20분 정도 볶으면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옵니다. 이것은 캐러멜화 과정입니다. 추가당 없이도 충분히 달아집니다. 또는 소량의 매실액처럼 산 성분이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은 단맛을 강조하면서도 당 부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멸치입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분명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를 식초에 절인 장아찌 형태로 함께 먹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산성 환경과 특정 유기산 그리고 칼슘이 결합하면 체내 흡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옥살산이 많은 식품과 칼슘을 동시에 과량 섭취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양파 자체의 옥살산 함량은 시금치만큼 높지는 않지만 여러 식품이 함께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칼슘이 많은 반찬과 산성 장아찌류는 같은 끼니에 과량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멸치볶음은 한 끼, 양파 장아찌는 다른 끼니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분리가 장기적으로 신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튀김 기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파는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볶으면 좋은 성분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고온에서 장시간 튀길 경우 폴리페놀과 황화합물의 상당 부분이 파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복 사용한 기름입니다. 기름이 여러 번 가열되면 과산화 지질과 같은 산화 생성물이 증가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기름은 깨끗해 보여도 분해가 진행됩니다. 특히 160도 이상에서 오래 가열하면 산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양파를 튀길 때 고소한 향이 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성분은 줄고 산화물은 늘 수 있습니다. 대안은 단순합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또는 물을 약간 넣고 약한 불에서 볶으십시오. 물을 넣으면 온도가 100도를 크게 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산화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튀김을 한다면 기름은 한 번 사용 후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설탕에 절인 양파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양파가 혈관에 좋다고 해서 설탕에 재워 양파청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설탕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고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관 내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당과 단백질이 결합해 생성되는 당화산물은 혈관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혈중 당독소 수치가 높을수록 혈전 형성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양파 자체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설탕에 오래 절이는 방식은 오히려 당 부하를 높이는 결과가 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파를 설탕에 절이지 마십시오. 대신 썰어둔 뒤 최소 15분 기다리십시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파를 자르면 효소 반응이 시작됩니다. 공기와 접촉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야 알리신과 같은 활성 성분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바로 가열하면 이 반응이 완성되기 전에 성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5분, 그 시간만 지키십시오. 그 다음 약한 불에서 조리하십시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꿀 대신 자연 단맛, 멸치와는 끼니 분리, 튀김은 최소화, 설탕 절임은 피하기. 그리고 양파는 썰고 15분 기다리기. 여러분, 건강은 좋은 음식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합과 습관이 만듭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양파청이 있다면 줄이십시오. 튀김 기름이 있다면 사용을 줄이십시오. 작은 선택이 혈관을 지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양파를 제대로 먹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혈전이 생기기 전 나타나는 신호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증상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양파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먹는 조합이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혈관 안에서 문제가 시작됐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골든타임을 잃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손끝이 자주 저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등이 퉁퉁 붓습니다.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또는 종아리가 뻐근하게 당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혈전이 형성되기 전 미세순환 장애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작은 신호가 먼저 옵니다. 혈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피가 굳어 덩어리가 되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상처가 났을 때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혈관 안에서 필요 없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다리 정맥이나 심장 주변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나 뇌로 이동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혈전 위험을 높이는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혈액이 끈적해지는 상태. 둘째, 혈관 벽이 손상된 상태. 셋째, 혈류가 느려진 상태. 넷째,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 이 네 가지가 겹치면 위험이 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탕 절임 양파는 첫 번째와 네 번째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 섭취가 과하면 혈액 점도가 올라가고 당화 반응이 늘어나 혈관 내 염증을 자극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튀김 기름은 두 번째 요인과 관련됩니다. 반복 가열된 기름의 산화 생성물이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멸치와 산성 장아찌의 과도한 조합은 세 번째 요인, 즉 신장 부담과 체액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꿀 역시 과당 섭취가 늘어나면 대사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과 조합의 문제입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발목을 눌러 보십시오.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자국이 10초 이상 남아 있으면 부종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 보십시오. 숨이 과하게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종아리를 만져 보십시오. 한쪽만 유난히 단단하거나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이는 심부정맥 혈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전은 초기 2주 안에 발견하면 약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 치료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증상을 참고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빠른 확인이 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천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당을 줄이십시오. 설탕 절임 대신 자연 조리 단맛을 활용하십시오. 둘째, 기름 사용을 줄이십시오. 특히 반복 사용은 피하십시오. 셋째, 같은 성분이 겹치는 음식은 한 끼에 몰아먹지 마십시오. 넷째, 양파는 썰고 15분 기다렸다 조리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혈액 점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2000ml 정도를 여러 번 나누어 드십시오. 단,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설탕 한 숟가락, 기름 한 번 더 쓰는 습관, 반찬을 같이 올리는 방식, 이 작은 선택이 10년 뒤 결과를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혈관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산화를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습관 개선 후 콜레스테롤과 염증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녁 양파를 드신다면 설탕 없이 볶아 보십시오. 그리고 썰어둔 뒤 15분 기다려 보십시오. 그 작은 기다림이 성분을 살립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양파를 제대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손주에게도 말해주십시오.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전체의 문제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양파의 좋은 성분을 최대한 살리는 조리법과 혈관을 지키는 일상, 루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왕 먹는 양파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양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양파를 썰자마자 바로 팬에 올리십니까? 아니면 장아찌 담그려고 바로 설탕과 식초를 부으십니까? 오늘부터는 순서를 바꾸십시오. 양파를 썰고 난 뒤 최소 15분은 그대로 두십시오. 이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양파를 자르면 세포가 깨지면서 효소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화합물이 바로 알리신 계열 성분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성분은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썰자마자 고온에 노출되면 이 반응이 충분히 진행되기 전에 성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5분, 그 시간은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분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반찬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번거로운 습관이 아니라 지혜로운 순서입니다. 그 다음은 조리 온도입니다. 양파를 볶을 때 연기가 날 정도로 센 불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향은 진해질지 모르지만 고온에서는 유익 성분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160도 이상에서 폴리페놀과 일부 황 성분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물 한두 스푼을 먼저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으십시오. 물이 증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100도 근처에서 유지됩니다. 이 방식은 성분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생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생양파는 매운맛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찬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건져내십시오. 매운맛이 줄어들면서도 유효 성분은 비교적 유지됩니다. 초고추장이나 소금 약간만 곁들여도 충분합니다. 단, 설탕을 섞지 마십시오. 이제 생활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혈관을 지키는 습관은 단순히 음식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첫째, 식사 속도를 줄이십시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천천히 씹으면 인슐린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둘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십시오. 최소 30분은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됩니다. 셋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혈액 점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은 기본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혈당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수치는 몸이 보내는 숫자 신호입니다. 감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설탕과 만나면 부담이 되고 반복 가열 기름과 만나면 산화가 늘어나고 잘못된 조합과 만나면 신장과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설탕을 줄이시겠습니까? 튀김을 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양파를 썰고 15분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을 3개월만 꾸준히 개선해도 혈중 지질 수치와 염증, 지표가 유의하게 낮아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회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4부에서는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체크리스트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혈전이 의심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응급신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저는 이미 절반은 바꾸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알고도 안 바꾸는 것에서 무너지고 알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순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파 하나를 통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과 습관을 만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양파는 썰고 최소 15분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동안 효소 반응이 진행되며 유익한 황화합물이 충분히 형성됩니다. 바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성분을 살립니다. 둘째, 설탕에 절인 양파청은 피하십시오. 당 과다 섭취는 혈당 급등을 유발하고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과 혈관 염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화산물이 증가하면 혈관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조리 시간으로 해결하십시오. 천천히 볶으면 양파 자체의 당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셋째, 반복 가열 기름을 피하십시오. 특히 고온에서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은 산화 지질이 증가합니다. 이 산화 생성물은 혈관 내피세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먹거나 물을 소량 넣어 약한 불에서 볶으십시오. 넷째, 칼슘이 많은 음식과 산성 절임류를 한 끼에 과량 섭취하지 마십시오. 멸치볶음과 양파 장아찌를 늘 같이 드셨다면 끼니를 나누십시오. 신장 부담을 줄이는 작은 실천입니다. 다섯째, 당 대사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매년 한 번은 공복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으로 건강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혈전의 응급 신호입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가 붓고 단단해지거나 종아리에 통증이 생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혈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초기 2주 안에 발견하면 약물로 관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늦어지면 위험이 커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설탕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선택, 기름을 재사용하지 않는 결심, 양파를 썰고 15분 기다리는 여유. 이것이 10년 뒤 결과를 바꿉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약해집니다. 습관을 바꾸면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 개선과 염증 감소는 심혈관 사건 위험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양파청이 있다면 사용을 줄이십시오. 튀김 기름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양파를 썰고 15분 기다려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양파를 제대로 먹겠습니다. 그 한 줄이 또 다른 어르신에게 용기가 됩니다. 가족 단톡방에도 공유하십시오.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 어르신께도 알려주십시오.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함께 바꾸면 우리 세대 전체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루는 도구입니다. 양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알고 드십시오. 이것이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아침 식사, 습관과 반대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 3가지 식탁 원칙을 더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을 살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